안녕하십니까. 입시닥터 전사부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일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한 달가량 남은 시점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많은 고민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지도해 주신 걸로 유명한 생명과학 김미연 선생님을 초청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미연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오늘은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래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7가지나 되는군요. 네, 학생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저도 왠지 많이 포함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선생님께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바로 수면 줄이기입니다. 네, 학생들이 지금 공부할 거리가 많다 보니까 수면을 자꾸 줄여서 공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뇌 척수액이 뇌로 들어가서 독소나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잠을 줄이면 이렇게 청소가 일어나지가 않겠죠. 또한 해마라고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마는 잠을 자는 동안에 뇌로 들어온 정보 중에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선별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즉, 잠을 자는 동안에 지식의 질이 바뀌는 건데요. 정리정돈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 형태로 바꿔준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보통 잠을 5시간, 4시간, 6시간 불규칙적으로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공부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공부를 한 직후에 시험을 본 그룹과 공부를 하고 나서 잠을 재운 뒤에 일어나서 시험을 본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성적이 더 잘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잠을 잔 이후의 학생들이 더 잘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고 자고 일어나서 시험을 본 그룹이 월등하게 성적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잠자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는 잠을 잔 시간을 기록을 하여 그 다음에 컨디션을 별표로 체크를 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5시간 자도 괜찮네. 나는 한 7시간은 자야 개운하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면 시간이라는 것도 개인차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네. 자신이 언제 가장 최상의 컨디션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자면 괜찮다고 합니다. 저만 해도 옛날에 학창시절 때 4당 오락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성인들은 8시간은 자줘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군요. 잘 안 되죠. 네. 혹시 그러면 네. 통잠 시간만 체크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학교에서 점심시간 이렇게 쪽잠을 자는 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잠입니다. 중간에 한 번이라도 깨면 그거는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한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중간에 뇌 피로도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10분씩 자는 쪽잠은 또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 수면은 통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자는 시간을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꼭 피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전에 영상 보기, 음악 듣기, 유튜브 보기 등입니다. 이거는 몰랐죠? 많은 학생들이 반드시 네. 자기 전에 취하는 행동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맞죠. 네. 보통 학교 갔다 와서 학원을 다녀와서 또는 도서관을 다녀와서 공부할 것이 다 끝나면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해서 자기 전에 핸드폰이나 패드로 영상도 보고 음악도 듣고 유튜브도 많이 시청하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기 전에 한 공부가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인데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과학자들이 아침에 공부를 시킨 후에 12시간 후에 시험을 보고
24시간 후에 시험을 본 그룹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저녁에 공부를 하고 바로 자요. 그리고 12시간 후에 시험을 보고 24시간 후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어느 그룹이 더 성적이 좋았을까요? 어쨌든 24시간보다는 12시간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밤에 잠을 잔 그룹이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맥락상 네. 네. 저녁에 공부를 하고 바로 잔 후에 12시간 후, 24시간 후에 시험을 본 그룹이 훨씬 성적이 좋았습니다. 즉,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이 바로 기억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학업이 지금 코앞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활용하면 정말 좋죠. 따라서 잠들기 전에 영상, 음악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암기해야 할 과목들을 자기 전 한두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자는 것이 기억에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엄청 큰 도움을 받았겠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모르고 자기 전에 유튜브 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꼭 참고해서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세 번째는 멀티태스킹입니다. 네, 멀티태스킹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어머님들이 집에서 전화 받으시면서 설거지도 하시고 밥도 안 치시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십니다. 그럼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전환 능력이 빠를 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 번에 하나씩 했을 때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말을 합니다. 즉,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을 때 1시간이 걸린다면 한 가지씩 15분씩 걸리면 30분 안에 끝나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 공부를 하고 껌을 씹으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소요되는 시간이 2배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고 하나만 하는 게 좋죠.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음악을 틀어놔야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카페에 가서 음악이 나오면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착각입니다. 그거는 그 분위기가 주는 편안함 때문에 잘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도 노래를 들으면서 수학 문제 풀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효율이 네. 떨어지는 거였군요.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붕붕 뜬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 음악을 3, 4번 듣고 끄고 공부를 하는 것이 낫고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단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경 음악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공부는 단순 작업이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 요즘 유튜브에 보면 노동요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건 실제로 노동을 하는 분들이 듣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진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듣고 그걸 끈 다음에 다시 공부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이 높다고 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꼭 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네 번째는 읽고 듣기만 하는 공부입니다.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냥 읽기만 하는 공부는 효율성이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 대부분은 읽으면서 공부를 하죠. 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오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손으로 쓰거나 밑줄을 치거나 형광판 체크를 하거나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청각까지 동원을 하자면 공부하는 내용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로 여러 번 뱉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면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네. 그래서 읽기만 하는 공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도 학생들에게 이제 저는 한국사라서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꼭 입으로 말하면서 그리고 기왕이면 다른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같은 맥락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주변에 같이 우리 학생들이 그 1대1 멘토 이런 것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친구들끼리 함께 이렇게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5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꼭 피해야 할 습관 뭐가 있을까요? 네. 5번째는 인강 한계를 한 번에 쭉 보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모르는 학생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네, 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인강은 보통 보면은 한 강의가
30분, 길게는 한 9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강을 한 번에 재생 버튼을 누르고 쭉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네. 최악의 공부 방법입니다. 어, 이유는 사람의 집중력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네, 한 네. 15분, 25분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나중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화면만 보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볼 때는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인강을 듣다가 한 15분 정도쯤 지나서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끊는 위치가 사실은 뭐 소주제, 소단원 한 단원이 이렇게 설명이 끝나는 그 시점에 어떤 개념이 하나 딱 끝나는 시점 10분, 15분쯤에 끊어서 방금 내가 들은 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교재를 보고 밑줄도 치고 그다음 메모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문제 구경도 하고 이렇게 잠시 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따라서 인강이 한 3, 40분 됐을 경우에 그 인강을 온전히 다 듣는데 2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게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재생 버튼 눌러서 쭉쭉쭉 강의 들은 학생들은 본인이 아마 스스로 알 겁니다. 인강을 들었는데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뭔가 불안하고 공부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인강을 들을 때는 반드시 중간에 15분 정도로 끊고 정리를 하고 또 재생으로 또 듣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인강도 사실은 실제 수업이랑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는 게 맞겠군요. 네. 선생님들도 수업하다 보면 1시간 동안 설명하면 학생들이 지치고 잘 안 듣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하는데 네. 인강은 그런 시간이 잘 없으니까 스스로 학생이 끊어가면서 자기가 배운 내용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부분 또 듣는 네.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팁이 하나 또 있는데요. 네. 인강을 그냥 재생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교재에서 그 제목이나 소제목이나 소주제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럼 배우지 않았으니까 대체 이건 뭐지? 하고 머리에 물음표가 뜰 겁니다. 이거 궁금한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재생 버튼 눌렀을 경우에는 훨씬 잘 들어옵니다.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지? 이건 뭐지? 뭘 배울 거지? 이렇게 의문점,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워놓고 재생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들었던 팁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인강 들을 때는 기본적으로 1.25배속 정도는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속도 그대로 들으면 조금 처지기 때문에 네. 뭐 가능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라면 조금 배속을 빨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6번째로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6번째는 월화수목금 연달아 학원 다니기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1학년에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중학교 때는 아마 월화수목금 학원을 내리 다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월수금은 수학학원, 화목은 영어학원, 주말에 어떤 학생은 과학학원, 국어학원까지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공부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100% 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보통 학습이라고 하면 배울 학에 익힐 습이죠. 배웠으면 익혀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을 듣고 저녁을 먹고 학원을 갑니다. 학원에서 또 듣습니다. 뭐 조금 자습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로 듣지요. 그리고 집에 10시, 11시에 집에 옵니다. 그러면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인간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얘는 배터리랑 비슷해서 아침에 꽉 차 있고 저녁이 될수록 점점점 고갈되어 있습니다. 이 의지력은 마음으로 새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력으로 밤 11시에 12시에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야지 펴서 복습을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작 한다면 발등에 불 떨어진 수행평가나 아주 급한 숙제 1시간 정도 하는 것이 아마 최선일 겁니다. 따라서 학원을 계획을 짤 때, 스케줄을 짤 때는 징검다리, 하루는 가고 하루는 안 가고 하루는 가고 하루는 안 가고 적어도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날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원을 월화수목금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은 부모님과 잘 상의를 해서 그 스케줄을 좀 조절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언제든지 이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실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초에 신청하지 않았어도 그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학원을 다닐 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너무 과도하게 숙제를 많이 내주는 학원은 또 좀 피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수학 학원에서 수학 숙제만 하다가 나머지 과목 공부하지 못하고
또 이제 영어학원 다니다 영어 숙제만 하다가 나머지 건 공부하지 못하면 결국 내신 성적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학원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상황에 맞춰서 진도도 계획하고 이제 학습량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현재 2학년 학생 중에서 학원을 월화수목금토일 다니던 학생이 부모님과 상의를 하여 부모님을 이겨서 학원을 끊었습니다. 학원을 끊고 학교 야자를 매일 하고 있는데 그 성적이 급상승하여 그 창통반이 원래 아니었는데 창통반에 지금 들어온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도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진작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많이 만들었어야 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다 끊기 어려우시면 하나라도 끊어서 복습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부모님들께서도 좀 잘 네. 들어주셔야 될 부분이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7번째 무엇인가요? 네, 마지막 7번째는 친구랑 같이 공부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보통 혼자 공부하면 외롭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야자도 같이 하고 도서관에도 같이 가고 학원도 같이 가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공부는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집중력이 올라가고 몰입이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력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생들을 관찰을 해보면 친구랑 같이 있는 경우에는 잡담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은 더 혼자 생각해도 되는데 친구에게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부는 가능하면 혼자 하는 거고 혼자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거를 따로 노트에 메모를 해놓고 학교에 와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친구에게 질문하는 것이 좋죠. 네. 공부를 하는 거는 외로운 게 원래 당연한 겁니다. 네, 외로운 싸움이죠.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네요. 저도 네. 사실은 고3 때 공부하겠다고 독서실에 다녔었는데 네. 내 친구들이랑 실컷 놀았습니다. 네. 그래서 재수까지 했는데요. 네. 요즘 스터디 카페, 뭐 독서실 이런 거 네. 가는 거 좋은데 친구랑 가는 거는 좀 네. 피해서 네.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하는 게 많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7가지 우리 학생들이 꼭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새롭게 한 게 많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실수들을 해왔는데 오늘 이 영상 보고 이런 실수들을 이제 바로 잡고 이번 기말고사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네. 우리 김미연 선생님께서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네. 공부할 수 있는지도 네.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세요.